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반복하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까지 높아 빈 상가만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공대조위에 올려있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가 돼가는데 임대료를 내려주지 못할 망정.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 임대차 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선 최근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를 요구한 신봉규 의원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원구성에 실패한 채 임시회를 끝냈죠. 임시회 회기를 보름이나 연장했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건데요. 원구성을 둘러싼 은평구의회 파행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까지 이렇게 부결이 됐다는 거는 의장으로 책임이 가장 많겠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반성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의원이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4차까지 갔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 5차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재무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가 빈 상황.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불발된 겁니다. 열흘 이상 회기를 연장하는 사이 민주당 인사가 무기명 투표한 공개를 요구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의원 간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선거가 잇따라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왜 의총장에서 한 약속이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만 하면 번번이 부결되는 것일까요? 상대 당과 야합을 하는 의회, 민주당끼리 싸우는 의회, 배후 세력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서로 잘 운영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왜 이게 부결이 되느냐, 야합이냐, 배후 세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폄훼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열음 맞는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지역위원장들이 은평구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점을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의회. 상임위원장을 뽑아 원구성을 마치려면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름 휴가를 가거나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지원에 나선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을 밀어놓고 제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임대료 책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료 정책은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휑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44개의 상가 점포 중 14개가 비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상가인데 서울 전체 임대아파트 상가 중 공실률이 3번째로 높습니다. 임대료 영향이 가장 큰데요. 2017년도에 공실률이 그때도 어려웠지만 44개 점포 중에 8개였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빈 점포가 많아지면서 상가를 찾는 사람도 점점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랑방 생각으로다가 그냥 친구들 와서 놀고 이런 차원이지 손님이 없는데 뭔 돈을 벌어요. SH는 지난 2017년 처음 이 아파트 상가의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년에 한 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임대상가 점포 40곳의 임대료를 동결했고 4곳의 임대료는 5%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임대료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땅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인공대지 위에 올려있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가 돼가는데 임대료를 내려주지 못할 망정. SH는 지난 10년간 임대상가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2016년 감사 지적 이후 2017년부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높더라도 기존 금액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장기 공실 점포의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의 임대료 추가 인하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파트 상가의 사정이라든지 또 입주 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또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좀 보고서는 그 SH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모든 아파트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의 임대아파트 상가 600여 곳 중 50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 상가는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한 상인 민원이 큰 만큼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동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환경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선 기사에 나왔던 김소영 서울시 의원과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상인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료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임대료 정책이 아파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우선 SH 측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이미 2017년도에 9%가량 급격히 임대료를 상승한 바가 있고 또 이후에 매년 5년씩 상승한 임대료에다가 현재 공실률이 한 3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또다시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사실 지리적으로 주변의 상권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를 주로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평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이 어려운 환경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쪽으로 SH가 정책적인 배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가별 사정이나 또 지리적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승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화 또는 수치화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치로 객관화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뭐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있고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수치로 적용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가신 소상공인들한테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고려한 부분이 있는 정책인 것처럼 우리 해당 아파트 또 이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SH가 조금 더 보다 세심한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서울시내 공공임대상가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건별로 제가 다 분석은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서 공실률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역 방화동에 있는 단지들이 몇 군데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도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20%에 30%의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의 여건을 보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주변 여건이 어렵다거나 또 이제 입주해 계신 주민분들의 계층이 상당히 취약계층이거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거나 이런 특성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 그 주변에 이제 뭐 시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반면에 이 주변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공실률이 높고 지금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자체적인 분석을 제가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SH 쪽에서도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가 아닌 여러 가지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좀 공동분모를 좀 분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의회 차원에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시의회에서도 사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갈등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 해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관련된 정책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상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SH가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 토로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양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 임대차 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에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33%인 28건이 임대료 조정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문제가 가장 많은 겁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는 상인이 많아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은평구에서는 원하는 책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에 빌려볼 수 있는 책단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 책단비 서비스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신봉규 은평구 의원이 집행부의 책단비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을 의원 발언대에서 화상 연결합니다.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 책단비 서비스 이름이 참 예쁩니다. 이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는 주민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단독으로 서비스하던 타 지역의 기존 방식과는 달리 2008년 은평구 공공도서관은 통합된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검색 한 번으로 은평구 전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책단비 서비스는 이 통합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무인 예약 대출, 무인 반납, 도서관 상호 대차,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행된 2010년 대비 250% 이상의 사용 증가를 보였고 2019년 기준 책단비 서비스를 통해 40만 건의 도서가 비대면으로 대출 반납되었으며 이는 은평구립도서관 1년간의 대출 반납과 같은 규모로 공공도서관 1개의 운영 효과와 같습니다. 더욱이 은평구 여러 곳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 접근성은 기존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최근에 이 책단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코로나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의 방문이 꺼려지기도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일상화되다 보니 이것이 반영되어 비대면 형태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역시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방문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개인적인 방문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공간에서 책을 읽는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다 보니 기존의 비대면 서비스인 책단비 서비스 이용자가 더욱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일상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현재의 책단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은평구민의 생활 편의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평소에 책단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책단비 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은 신청 시간이 빨리 마감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지역의 확대입니다. 책단비 서비스는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를 녹번역, 구파발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상림마을, 생태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운영 중이며 스마트 도서관은 불광역, 연신내역, 역촌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의 설치 지역 정도로는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설치된 곳의 기기 정설과 이용 가능한 역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책단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이렇게 비대면이나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주민 편의 서비스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바일 기반의 행정 처리 부분이 더 세심히 마련되어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직접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여러 부분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 신봉규 의원이었습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양천구는 목 3동에 살고 있는 주민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송파 76번 환자와 접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은평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응암 1동에 살고 있는 주민 2명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립 서북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보건소는 환자들이 지난 20일과 21일부터 근육통과 오한,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며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과 은평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4명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발견할 경우 시민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또타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한 경우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출동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자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한 민원은 2달 동안 16,631건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해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마스크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등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금천, 동작구 등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2년까지 해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개 지역씩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